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요거 이제 방학 3과정 설명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1 여름방학. 요즘 또 방학이 워낙 짧아갖고, 그래도 진짜 빡빡하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2학기 준비하는 6주 커리큘럼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죠? 저희는 국어 전문학원이니까 평상시에는 저도 이제 맡은 학교 내신 지금도 막 이번 주가 6주차라 진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주차, 7주차 해서 애들 다 시험 끝내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2학기 준비하는 6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려 7번 수업을 하는데, 여기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이 고등부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면 어머님들은 여기 이제 한꺼번에 모아놨네요. 5페이지에 방학은 짧은데 사실 2학기 준비하는 시간이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방학 끝나자마자 금토일 정규 수업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렇게 해서 6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시작하자마자 5페이지 하단에 매주 특강을 잡아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 2학기 때 수능과 내신 잘 하기 위한 심화시킬 수 있는 수업이다 해서 어머님들은 5페이지 하단에 고1 여름방학 특강 요걸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고3부터 저희는 이제 고1이니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여름에 꼭 국어 잡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설명회도 다니실 텐데, 그래서 6주 정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들어가는 기간으로 이렇게 잡아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방학 때는 수능까지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요게 흐름으로 저희가 연간 흐름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원생 그 전에도 다니셨다고 하니까 요 2024학년 작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3 때부터 고등학교 지금 잘 적응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이클래스 반이다 해서 이게 뭐 원장님이 들어가시는 반이 있고 안 들어가시는 반이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1 여름방학 때는 원장님이 수업에서 완전히 빠지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1 현재 저를 포함해서 박재혁 선생님, 박예슬 선생님, 강성미 선생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이 평상시에는 자기 학교 맡은 학교 대신 하다가 방학 때는 수업을 과목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이점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정규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특강을 알차게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결국은 그거예요. 2학기 때 특히 고1 과정은 뭘 해야 되는지, 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어느 학원이든 다 똑같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내신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은 수능을 따로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6주를 구성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투입되는 강사는 4명, 원장님은 이번 방학 때부터는 빠지시고요. 고등부 강사들로만 채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겨울방학 지내서 특히 이제 2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여름방학 때도 국어 공부를 알차게 하고 당연히 다니는 학교에 내신 잘 적응해야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9월 달에 당연히 또 내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방학 끝나자마자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아예 그냥 내신 던지고 수능만 하겠다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올해는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런 수업을 작년에 사실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보완해갖고 아예 그냥 수능 기초반 해서 9월 달부터는 금토일 한 타임씩 수능만 집중하는 반도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기상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사실 공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짧게 여름방학 때 커리큘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강사 4명입니다. 네, 원장님은 수업에 빠지신다 해서 제가 살짝 넣어놓은 거고요. 하이클래스 반 중3 때 원장님께서 개념 설명 위주로, 배경 지식 위주로 비문학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중3 이제 또 이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래도 이게 원장님께서 고1 수업을 들어가시기도 하고 빠지시기도 하고 해갖고 일단 저희는 노하우는 다 전수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문학 제재 다름 아닌 원장님 워낙
비문학으로 한 획을 그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이제 전수받고 교재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미에 맞춰서 조금 좀 취사 선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정도 큰 틀은 유지해서 하이 클래스반부터 쭉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투입되는 강사는 제 소개도 오늘 안 했네요. 그죠? 저는 고1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합쳐서 같이 과목을 나눠서 수업할 때는 문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은 뭐 다 하고요. 자, 그래서 저고요. 자, 그 다음에 박재혁 선생님께서 여기 보시면 독서 비문학을 맡아주십니다. 특히 박재혁 선생님께서는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아침, 점심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유는 나머지는 고2 비문학을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은 강사가 지금 박재혁 쌤이랑 박예슬 선생님으로 쪼개져 있죠. 이것이 오타네요. 비예슬이 아니라 박입니다. 박. 됐죠? 예슬쌤이 좀 크긴 한데 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박씨고 요 비문학만 두 분이 나눠서 수업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재는 똑같고요. 과제집도 똑같고 제재도 똑같습니다. 교재는 동일합니다. 그냥 강사 구성만 좀 이렇게 나뉘어 쓸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슬쌤이랑 박재혁 쌤께서 요거 비문학을 맡아서, 그러니까 수능 하면 당연히 독서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독서 지문을 요 두 분이서 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부탁한 게 요 독서 지문 워낙 요즘 어려우니까 특히 잘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지문, 잘 안 익히는 지문 이런 것도 이제 더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특강을 재혁쌤께서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독서 지문 좀 어려운 것만 모아서 2번 특강 수업을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슬쌤은 내신에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2학기 때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단어예요. 단어. 근데 원래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1학기 때 단어 파트 주로 이제 교과서에는 한글 맞춤법이다 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올해부터 개정 교과서를 쓰면서 2학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2학기 때는 문법 하면 단어도 단어지만 중세국어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15, 16세기 텍스트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거 방학 때부터 미리 해놔야 내신도 수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정규 수업 때는 이 두 분께서 비문학 맡아서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해주시고요. 박예슬 선생님께서 특히 제 예상에는 뭐 중간, 기말 섞일 수도 있는데 중간고사에서 문법, 단어와 한글 맞춤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바뀐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거의 뭐 학교마다 그 문법과 관련해서는 프린트를 엄청나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없어도 단어 형성 과정, 무슨 뭐 파생어니, 합성어니, 거기서 뭐 통사적 합성어니, 비통사적 합성어니, 분명히 단어 파트를 한글 맞춤법이랑 같이 다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덩치가 커서 예술쌤께서 특강으로만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강성미쌤 문학 쭉 맡아갖고 진행을 해주실 텐데, 특히 2학기 때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 고1이면 당연히 문학이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마다 내신, 문법이 들어가죠. 이 두 개가 내신에서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수능이다 하면 균형을 뭘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물론 요즘 고1 친구들은 다 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독서가 붙죠. 자, 그래서 정규 수업은 요 세 가지를 저희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1시간, 1시간, 1시간에서 균형을 잘 맞춰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법 제가 하고 문학 강성미 쌤이 맡아주시고 독서만 지금 담당 선생님이 두 분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학은 1학기 때 하던 방식 그대로 내신을 잘 하려면 문학과 문법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2학기 때 딱 들어가면 이제 이게 여름방학 때 해야 될 일이죠. 고전이 붙어요. 그래서 고전문학, 고전시가 신라시대 향가 때부터 쭉 해갖고 교과서마다 막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그걸 큰 흐름으로 보실 수 있어야겠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조선시대 시조 가사고요. 정규 수업, 금토일 수업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꼭 알아야 되는 작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특강도 담당 선생님께서
2주 동안 그게 시간으로 치면 2시간씩 2번이니까 4시간 더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 학생들은 뭐가 필요하냐? 교과서에 있는 작품, 모의고사에 잘 나올 만한 중요한 작품, 바이블로 삼아야겠죠? 자연친화하면 상충곡이고, 이별의 정한이고, 충신연군지사하다면 삼인국, 송미인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시험까지 준비하면서 주말에 잡고요. 그 다음에 요즘 모의고사는 다 낯선 지문 던져주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공부했다면 비슷한 자연친화에 좀 생소한 작품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특강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제 과목은 아니니까 주문을 한 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꼭 알아야 되는 작품들을 정규 교재에 넣고 그 다음에 고2, 고3 낯선 작품들을 가지고 특강을 하자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딱 짜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비 쌤은 특강도 문학을 진행하시는 거고 정규 수업 때도 당연히 고전 씨가 중심으로 잡아주시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똑같이 내신 잡으려면 문학 문법 하는 건데요. 거기다 이제 살짝만 더 고전. 여기 들어가면 이제 2학기 때는 더 국어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짧지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6주에서 요거 대비하는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수능까지 잘 잡을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짜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2페이지 강사 소개와 함께 금토일 7번 수업 중에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는 수업이고요. 자, 그 다음 대충 각이 나오죠. 지금 겨울방학 때 1학기 때 시험에 뭐 나오고 특히 애들은 뭐 문법이다 하면 의문을 공부했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바뀐 교과서가 의문과 함께 1학기 때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기말고사에는 문법 요소, 높임, 시제, 사동피동, 인용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학교 시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여름방학도 짧지만 2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올해 나타난 변화죠. 6월 모의평가도 서울에서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모의평가에 나왔던 괜찮은 그 작품들 변형시켜서 되고 여기도 변형시켜서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시험 본 건데 요걸 이제 학교에서 언제 시험 보는지 날짜 나왔죠. 과목별로 날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가 확정되는데 이거 변형해서 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변형 문제 만들어야죠. 됐죠? 그래서 내신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본 고1 학력평가는 1등급이 87점이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 1등급이 안 뜬다 하면 요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건데 이제 2학기 때는 점점 더 요 학력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잡을 수 있는 커리큘럼, 수능까지도 잘 잡을 수 있는 독서 포함해서 균형감 있게 과목을 3개로 쪼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이 나올 것이고 2학기도 이렇게 해서 등급이 나오겠죠. 그죠? 5등급제. 자,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이게 1년의 흐름인데 고1 학생들은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여름방학 때 뭘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요. 고전문학, 고전문법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수능까지 잘 볼 수 있으려면 독서 잡아줘야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주 나가는 과제집으로 화법과 작문 요것도 이제 문법과 함께 올해 고1 학생들은 다 공통과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건 특강으로 그리고 이제 과제집으로 요렇게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내신은 내신, 수능은 수능, 내신은 내신, 수능은 수능 다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알차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방학이 요즘 너무 짧아갖고요. 그 다음에 방학 시작하자마자 한 3주? 정확하게 마지막 주에 8월 13일 수요일 날 개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알차게 화요일, 수요일까지 저희가 특강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특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주가 4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3페이지 요 개강한다문의 커리큘럼은
정규 수업.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문학 영역은 3개. 인문, 사회, 과학. 물론 뭐 인문, 예술, 사회, 뭐 경제, 법, 그리고 과학, 기술. 요거를 이제 한 주씩 2번 돌립니다. 6번 수업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고1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6월 합격에 1등급 안 나왔다 하면 다 여기서 발목 잡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정규 수업을 바탕으로 특강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줘야겠죠. 거기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독서 전공법이라고 그 특강 수업을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방학은 6주고 정규 수업은 이렇게 해서 6주 곱하기 3에서 3시간이지만 독서 수업을 보완을 해주시면 10시간 수업을 듣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전 문법. 요게 이제 15, 16세기 중세국어. 이건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 설명이 한 1시간을 채울 수 있는데, 이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거 2학기 때 요 시험 볼 때만 깔짝 공부해갖고, 나 시험 잘 볼 수 있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문법, 요즘 학생들이 문법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반복적으로 중세국어는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학 때부터 그 나라 말씀이 중국에다가 중세국어 외우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시험 봐서 알겠지만 절대 요 문법 파트는 교과서만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15, 16세기의 중세국어 텍스트 좀 생소한 게 나온다 할지라도 배운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쭉쭉쭉 해갖고 중세국어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고요. 개학하기 바로 직전에 진짜 방학 때 공부 열심히 잘 했는지, 중세국어 제대로 잡았는지 문제풀이 수업을 합니다. 요거 이제 수능 문제부터, 특히 저는 뭐 매년 강남 기출 잘 모아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표성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풀리는데, 방학 때 애들도 좀 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뭐 휴가를 좀 길게 갔다 온다면 분명히 군데군데 빈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학 직전에, 그러니까 2학기 때 중세국어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걸쳐서 낸다는 그런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다 하면 10문제 이상씩 나와버려요,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특강도 요건 이제 제 담당 영역이니까 한 5주차쯤 돼서 야, 요거 이제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친구들 분명히 있지 해서 맨 마지막 주에 개학 직전에 8월 13일, 14일 개학이 제일 많으니까 그 전에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게끔 한 2-3시간 정도 특강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주 한 주 잘 쌓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학생들한테도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요거 할 것도 많고, 이게 지금 문법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문부터 단어, 문장,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텍스트는 15, 16세기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텍스트인데 결국 현대 문법 지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차곡차곡 잘 쌓아야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돼야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내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학은 1학기 때 공부하던 방법이랑 똑같은데 하나 더, 고전 문학, 고전 시가 흐름대로 좀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워낙 주제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은 낯선 작품들도 많고, 워낙 작품이 많기 때문에 가장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작품들은 정규 1시간 문학 요 6시간에 녹아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결국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 나오려면 요 기본적인 수업을 바탕으로 생소한 그 작품 시간 내 빨리 읽어내고 선택지 분석해서 결국은 답 애들 골라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시스템은 24페이지 정규 수업을 바탕으로 특강 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특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시간씩 곱하기 2하면 4시간 정도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4페이지. 자, 단어 파트는 2학기 문법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한글 맞춤법과 더불어 요걸 중세국어와 단어를 같이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둘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일에는 중색으로 쫙 잡아놓고 단어만 따로 박예슬 선생님께서 2주 동안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저 보셔요. 요거 무조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은 바뀐 교과서랑 지난 교과서랑 똑같거든요. 되게 공부가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단어 파트에서 애들 죽습니다. 그래서 단어 형성과 관련된 거, 특히 접사 개념, 어간 어미, 체온조사 다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든 여기 지금 수요일, 목요일 2번 똑같은 수업이고 2시간짜리고 둘 중에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죠? 그걸 2주 동안 보내주시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필참이요. 아시겠죠? 물론 제가 1주차 애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애들 모아놓고 야 이거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자, 고전 시간은 흐름대로 보셔야 되는데 특강은 맨 앞에 뭐가 붙어있냐? 낯선 이렇게 붙어있죠?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금토일 학교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꼭 나오는 작품,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자연치나 주제 공부했으면 비슷한 주제의 시조가사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공부한 걸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다 똑같아요.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든 등급 낮추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낯선 고전시가 흐름잡기 담당 강사가 정규 수업과 특강까지 결국 자기 영역이지 않습니까? 문학은.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조문해갖고 어떻게든 2학기 때 제일 중요한 문학 이렇게 잡아보자 라고 어느 정도 짜놨으니까 특강까지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어 무조건 필참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는 커리큘럼을 잘 짜놨으니까 무슨 말밖에 못하냐면 다 보내시라 이런 말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낯선 고전 시간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박땡 하고 시작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특강 2개를 이렇게 전진 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좀 쉬는 것도 중요한데 국어 공부 꼭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2학기 때 똑같아요.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결국 다 현대 문법 포함해서 고전 문법 그리고 고전 문학도 잡아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하면 7월 30일을 지나가고 8월 초 해갖고 이제 휴가 제일 많이 가는 휴가철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독서 잡아놨고 요즘 독서 워낙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개학하기 전에 분명히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6번 수업이고 6주인데 저는 어차피 고전 문법 1시간씩밖에 안 나와요. 그거 이제 하나씩 뭐 의문의 특징, 중세국어의 의문의 특징, 중세국어의 단어의 특징, 중세국어 문법적 특징 해서 한 주 한 주 잘 차곡차곡 쌓아놔야 문제가 풀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분명히 안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요즘 수능에는 어떤 영역에서 나왔나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둘 다 잡기 위해서 제가 요즘 12, 13일 방학이 딱 13일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학 직전에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개학 직전에 요걸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문법 특강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 매년 하는 거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요러면 안 되는구나, 과제집을 안 풀어오는구나, 그런 친구도 이제 잡아갖고 다 앉혀놓은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2학기 때 똑같습니다. 내신과 수능 둘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강까지 잘 이렇게 이제 소화해서 조금 이제 방학이니까 국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좀 그나마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들어가면 아마 둘로 나뉘게 될 것 같은데 성적표 받아보고요. 내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 수견입니다만은 1학년 때는 그게 자기 위치가 어디건 간에 1학년 그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국어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른 과목과 또 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목적성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만 하는 수업은 9월 달에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한 타임씩
잡아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직 지금 조율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2학기 때는 역시 지금은 뭐 누구나 다 내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5등급제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3등급 학생들이 조금 애매해요. 그쵸? 거기에 이제 퍼센테이지로 치면 많이 이제 뭐가 좀 중간도 아닌 뭐가 좀 많이 뭐가 처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의 그 니즈를 고려해서 수능만, 특히 이 근처에는 요거 이제 전국 연합 모의 평가니까 등급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내신은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수능에 좀 더 좀 집중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기초반 수업을 잡아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따로 뭐 영상이라든가 해서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겨주시면 26페이지. 자, 방학이라 특강, 꼭 들어야 되는 특강,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그 뒷부분에 또 요즘은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아예 남겨서 주중에 따로 아주 소수정예로 클리닉 해서, 여기 이제 방학 전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한 2주 정도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내 타임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자, 그리고 박예슬 쌤이랑 강성미 쌤이랑 저희 다 하나씩 투입돼 갖고 이렇게 이제 클리닉 수업 원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잡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국어 공부를 방학 때 꼭 해야 되고요. 2학기 내신과 수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적 여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성적표 받고 등급 나오면 어느 영역이 자기가 부족하고 약한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아주셔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뭐 내신 때는 그 맡은 학교 맡아갖고 막 진짜 정신이 없는데, 방학 때만은 그래도 조금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도 이제 2학기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내신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특강, 클리닉,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1학년 학생들 뭐 공부해야 되는지는 명확하니까 그거 이제 금토일 수업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틈틈이 특강도 돌리고 클리닉도 돌릴 생각이니까 이렇게 이제 잘 참고해서 좀 국어 공부 시켜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는 여기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요거 이제 내신반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제가 마지막 특강이니까 지금 딱 보면 끝나자마자 바로 기말 내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월 16, 17일 2학기 개강이니까 8월 16, 17일에 맞춰서 요 수업과 뒤이어서 수능에만 올인하겠어야 하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 하나가 생기겠죠. 올해 약간 수능에만 집중하겠다는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좀 예상하고 작년부터 사실 준비를 해서 커리큘럼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했고 조금만 보완을 하면 조금 더 수능에 적합한 교재 커리큘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단은 저는 내신을 조금 더 쭉 1학년 때만큼은 가져갔으면 하는데 분명히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저희가 영상으로 나중에 8월 한 첫 주 지나자마자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라고 영상 설명회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성적표 받고 그때 가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은요, 제가 질문으로 질의응답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테니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